중요한 거는 진짜는 이제 5월 말입니다. 5월 말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5월 22일 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줄 거예요. 물론 AI가 중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것에 대한 전혀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잠깐 쉴 때가 있을 수 있죠. 간다고 해서 늘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반도체는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반도체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들이 다른 섹터로 가면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계속 홀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조들에서 잠깐 놀다가 올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엔비디아가 더 갈 건지 쉬었다 갈 건지를 말을 해줘야 되겠죠. 적어도 1분기 실적만큼은 이어갈 것인지 그건 22일 날 돼야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6월 FOMC가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3번 인하가 녹아 있다. 근데 이게 2번으로만 유지가 돼도 굉장한 호재입니다. 왜? 시장은 없거나 한 번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번을 지켜준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한 완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이렇게 찍으면 9월에는 인하로 가는 거죠. 인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한 달 후쯤에 일단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3월 달에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가더라도 좀 쉬어갈 때는 됐다. 쏠림을 해소할 구간이 됐다. 바로 다시 달릴지는 이제 엔비디아가 결정을 해주겠지만 일단은 좀 쉴 때가 됐고 우리나라는 시총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뭐 하이닉스니까 반도체가 쉬면 그 대형주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뭐 차익 실현을 하든지 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퍼져 나가게 되면 그 돈들을 쫓아가야죠. 왜 반도체란 큰 데를 올릴 정도의 돈이 반도체를 10% 올릴 정도 자금이었으면 다른 섹터들은 40, 50% 올릴 수 있죠. 왜? 반도체가 제일 크니까. 삼성전자 1% 올린 게 시겠어요? 한미반도체 1% 올린 게 시겠어요? 그 뭐 당연히 답 나온 것이죠. 그런 거라서 만약에 조금 쉬어가야 된다고 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올 수 있다. 왜? 대형주가 갈 때는 코스피가 가기 때문에 대형주로 돈이 몰리면 시장의 자금이 다른 데를 다 만져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쏠림이 나오는 거지. 가는 놈이 계속 가고 큰 놈이 계속 가는 그런 게 되는 건데 큰 놈이 좀 쉬어버리면 그렇다고 급락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쉬어버리면 그 돈들이 이제 중소형주 넘어가면서 오히려 트레이더의 계좌가 열린다라는 경험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이고 일단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피로감을 좀 보이기도 하죠. 기저효과도 좀 사라졌고 엔비디아가 실적 좋아진 게 이때쯤부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숫자도 심리에 끼친 영향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좋을지가 문제긴 한데 일단 TSMC도 뭐 전망치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그건 반도체에서 낮춘 것이고 AI 쪽에서는 뭐 낮추지 않았죠. AI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이런 데서도 AI 관련해서는 계속 투자 플랜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기다리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이기 때문에 보통 예전 사이클 때도 이제 30%면 이제 거의 최고조였거든요. 그때 2018년 때가 가장 최근에 반도체가 고점일 때였는데 그때는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40%가 반도체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쏠림이 대단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가 영업이익이 한 80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일단 컨센이지만 53조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 이게 현재 30%인 그 코스피 내 반도체 비중이 2018년에 40%로 가기에는 현재 영업이익 수준과 매출액이 그때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20%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20%를 일단 찍으면 그때부터 좀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그 시총 비중 30%로 시총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최고조인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주 반도체가 가더라도 대형주가 계속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겠구나. 그러면 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코스닥은 어떤 상황일까? 물론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의 시총 비중이 16% 정도로 올라와가지고 역사적 고점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 차이점은 코스피는 예전보다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건 좀 떨어져 있잖아요. 2018년에 비해서. 근데 코스닥은 그 사이에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꼭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최고치가 맞지만 16%로 한때 셀테리온이 코스피로 가기 전에 코스닥에 거의 40%를 차지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직 뭐 좀 많이 남지 않았나. 뭐 2014, 2015년 때 셀트리온 같은 게 되게 잘 되면서 그때는 박스피지만 트레이더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잖아요. 셀트리온 대표적인 헬스케어가 그 16% 정도에서 나중에는 그 25%까지 막 늘어나고 코스닥에서 버는 돈이 100이면 10을 셀트리온이 벌었던 그런 시기도 있다라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화장품 같은 것도 예전에 뭐 1.9에서 그 4.7까지로 뭐 거의 이제 거의 3배 조금 모자란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직 여유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승부처는 아무래도 중소형이나 뭐 이런 쪽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분기가 넘어가면은 작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굉장히 달랐지 않습니까? 올해도 2분기 좀 지나고 하면 1, 2분기 때는 미국 짱짱 뭐 이거였다가 이제 2분기가 넘어가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신호등 한두 개가 조금씩 들어오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신호등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 상황 때문에 인하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비미국 국가들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대형주 한두 개가 쭉쭉쭉 가는 거는 뭐 먼저 탄 사람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부동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해서 코로나 때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처음에는 뭐로 올랐어요? 여러 채를 못 사게 하니까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자라고 해서 서울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당시에 서울에 집 산 사람 70%가 서울이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번 돈들이 또 서울이 또 규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지방을 이렇게 돌면서 큰 데서 나온 돈들이 지방을 도니까 조금씩 치고 다니니까 지방들도 이런 데도 이렇게 올라할 정도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증시도 똑같습니다. 서울이 증시는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일단 반도체가 먼저 돈을 벌어. 2000 초반에. 그러다가 반도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 찍고 이제 슬 밀리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큰 섹터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더 커진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섹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기계 얼마나 잘 나갔어.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조선소 최고였지 않습니까? 드라마 남자 주인공은 다 조선소 팀장이었고 그랬던 시절. 그러다가 얘들 망하니까 다시 반도체. 다시 반도체 갔다가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차화정이 갔잖아요. 차화정이 갔고. 그러고 2017년, 2018년 반도체가 또 쭉 갔다가 그 돈들이 또 빠지면서 작년에 뭐였습니까? 작년에 뭐였어요? 배터리가 갔죠. 그래서 이 배터리 아저씨가 한미 반도체는 물론이고 반도체는 다 사기라고 막 했던 이유가 반도체로 돈이 다시 들어가면 2차 전지는 바로 방전이거든요. 네. 지방에 있는 돈들이 서울로 다시 빨려 들어가면 지방 망하는 거는 뭐 당연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아저씨가 반도체를 엄청 경계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공매도 탓이라고 공매도 얘기만 하고 계신데 원래는 반도체를 엄청 견제했잖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올릴 수 있는 규모이면서 또 자금을 흡수하면 2차 전지를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나온 돈들이 딴 데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어찌됐건 배터리 아저씨가 방전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확실히 반도체가 좋았죠. 3월 달까지 엄청 좋았잖아.
4월부터 좀 조정이 있었고.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3월 이후로 좋았던 거는 반도체보다 훨씬 좀 작은 섹터들 있죠. 뭐 전력, 전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인데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AI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AI도 어쨌든 전기 많이 먹으니까 이게 많이 필요하겠네? 이가 되는 것이죠. 반도체에서 자금이 그쪽으로 가니까 사실 일진전기, 재룡전기 뭐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작은 섹터가 한동안 되게 또 핫하게 그렇게 된 것도 반도체 자금들이 옆으로 싹. 그러면 반도체가 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다른 걸 올렸다가 다시 반도체로 갈 것인지 5월 말부터가 대충 방향을 잡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반도체가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도 원래는 1분기 내내 반도체만 집요하게 샀거든요. 한국 시장을 산 게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다가 지금은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잠깐 한 달을 쓸지 세 달을 쓸지는 한 달 후에 알겠지만 일단 실 수밖에 없는 기후적인 상황이 됐고 수급적인 상황이 됐다. 그럼 다음이 뭐겠느냐. 그죠. 작년에 에코프로 150만 원, 120만 원 넘었을 때 보통 그때 많이 샀지만 반대로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는 것이죠. 아까 요 슬라이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영원하길 바라게 되는 인간의 마음인데 피로도를 보이다가 탈출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는 기술적으로 후퇴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거 없으니까. 보통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나 산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유튜버나 찾아다니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이 고난의 행군을 견뎌보기 위한 순간순간의 진통제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 의미 없는 것이죠. 다 의미 없는 것이죠. 요때 팔아야 됩니다. 요때. 근데 지금까지 상승행 관성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럴 때만큼은 꿈 이런 게 아니라 노이즈를 넘어서는 시그널이 나오면 움직일 줄 아는 냉철한 트레이더가 돼요. 진짜 노이즈하고 시그널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사람이 어떤 종목을 어떤 비중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거든. 이건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그런데도 신호가 숫자가 그걸 말해주면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배운다? 같이 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라고 해서 주식으로 밥 먹고 산 지 20년이 되고 저랑 동생이랑 주식 외에 관련된 산업으로 먹고 산 적이 없습니다. 저도 둘 다 가정 이루고 있고 저 서울에 올라와서 뭐 아파트 하나에 하나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살게 된 것도 오로지 주식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그 20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도 쉽지 않아.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걸 느껴봐야 돼. 책에 당연히 위험관리하라라고 당연히 나와 있죠. 되는 대로 막 살아 그냥 존버해라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하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책에서 하는 얘기가 구구절절하게 들리지는 않죠.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같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채팅방에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좀 볼만큼 보신 분들은 같이 투자를 하면서 저랑 같이 들어갔다가 산업을 선택하고 종목을 선택해서 진입자에 들어가서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면서 그 과정의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속성으로 제가 20년 가까이 했던 것들을 1, 2년 만에 좀 빠르게 압축해서 경험을 해보셔라. 물론 저희 경험이 진리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험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빨리 체득을 하시면 그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